한국이 지루할 줄 알았다고요? 제가 직접 와보니 울 뻔했습니다. 이 순간 한국이 제 고향이 됐습니다. 처음엔 오해였어요. 지금은 이곳이 제 집입니다. 외국 기자가 한국에 와서 가족을 찾았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자랐습니다. 파리는 예술, 음식, 역사가 유명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기자로 일하면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신나는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방문했음에도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그리 높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너무 엄격하고 진지하며 일본이나 저희 프랑스처럼 흥미롭지 않다고 믿었었어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이며 현대적인 도시와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규칙과 전통을 따라야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너무 지루하고 엄격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도 프랑스처럼 자유롭게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했었어요. 그러나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국을 보고 느끼기로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챙겨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활기찬 수도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앞으로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많은 것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항은 매우 깨끗했고 모든 간판이 밝고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체크인 과정도 모든 사람이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공항 직원분들께서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저를 맞아주셔서 처음부터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와 분주한 서울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오래된 아름다운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깔끔한 보도와 다채로운 한글 간판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은 각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이 단순히 엄격한 규칙의 나라가 아니라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특별한 곳임을 느꼈습니다. 거리의 작은 가게들,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 그리고 가까이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제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상상과는 달리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으로 이 모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하며 저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서울의 국제포럼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넓은 강당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각자의 기대와 호기심이 엿보였습니다. 강당 내부는 높은 천장과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다채로운 배너들로 꾸며져 있어 분위기가 아주 활기찼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속에 있던 옛 의심 때문에 별로 집중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젊은 여성분이 무대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수진이셨어요. 수진님은 한국의 문화 전문가이자 작가로 한국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수진님께서는 한국이 오랜 역사 속에서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금의 자랑스러운 나라로 성장한 이야기를 아주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진님께서는 한국의 전통과 규율이 단순히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서로 돕는 소중한 가치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또렷했으며 그녀의 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수진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이 너무 엄격하고 재미없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속에 깊은 의미와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진님께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수지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한국은 오랜 전통과 강한 공동체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오래된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님께서는 저를 작은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그날 오후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하셨어요. 저는 그 초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에서 저는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다채로운 천과 소품들을 보며 친절한 상인분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시장 안가득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족들의 모습과 활기찬 분위기를 보며 한국이 제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생동감 있는 곳임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수지님과의 만남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단지 규칙과 전통으로만 가득 찬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깊은 사랑과 배려로 이루어진 특별한 공동체임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은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앞으로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수지님과 함께 보낸 후 저는 한국의 생활 방식을 진심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지님께서는 저를 고풍스러운 궁궐, 분주한 쇼핑거리, 그리고 조용한 공원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는 연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 아끼며 주변을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풍경 속에서 한국만의 특별한 정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수지님과 저는 아늑한 방에 앉아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수지님께서는 재미있는 플래시카드와 간단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한글과 한국어 구문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프랑스어와 너무 달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발음도 어색하고 글자 모양도 낯설어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지님께서 새로운 언어는 마치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한 단어씩 배울 때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날 낮 우리는 오래된 궁궐을 방문했습니다. 그 궁궐은 돌담에 둘러싸여 있었고 오랜 세월 숨겨진 이야기들을 간직한 듯 했습니다. 저는 궁궐의 웅장함에 감탄하며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역사적인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분주한 쇼핑 거리에서는 전통적인 가게와 현대적인 상점들이 어우러져 한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정중하게 인사하며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은 제가 과거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조용한 공원에서 저는 연세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뛰놀고 어르신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작은 일기를 쓰며 그날의 경험들을 기록했습니다. 한복의 선명한 색, 전통시장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그 단어들이 지닌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한층 더 부드러워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들이 제가 처음 가졌던 엄격하고 지루한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규율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표현임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속하고 싶다는 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이 단지 규칙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사는 보금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시민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언어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저는 수지님과 함께 도서관에서 여러 책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한국의 옛날 이야기, 전설,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또한 여러 박물관과 유적지를 방문하여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과 승리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제가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시험 당일, 저는 조용한 강당 같은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같은 꿈을 품은 여러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수지님께서 전해주신 따뜻한 격려와 지금까지 경험한 여러 친절한 순간들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한국의 유명한 인물, 전통 관습, 그리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그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을 되새기며 차근차근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지만 도서관에서 들은 선생님들의 말씀과 수지님의 따뜻한 말씀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저는 교실을 나서면서 희망과 안도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밖에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저는 이 시험이 제게 얼마나 많은 성장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모든 노력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시험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쁜 소식을 듣고 바로 수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 합격했습니다. 라고 외치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큰 기쁨과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조만간 저는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제 옛 시민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은 약간의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여권이 수거되는 모습을 보며 저의 옛삶과 작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파란색 표지의 새 한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그 여권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제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며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새 한국 여권을 손에 든 후 제 인생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새로운 가족을 만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 시민으로서의 업무 출장은 독일 베를린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 속에서 출장을 준비했습니다. 새 여권을 가슴에 꼭 품고 어디서나 존중받으며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제 한국 여권을 보여드리자 모든 절차가 아주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직원분께서 밝은 미소와 함께 독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시민을 보니 기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프랑스 여권을 가지고 다녔을 때 겪었던 불편함과 긴 기다림을 떠올리며 새 정체성에 대해 크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베를린에서 저는 넓은 거리와 푸른 공원, 그리고 아기자기한 카페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한가롭게 거리를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느긋하게 생각을 정리하며 제 경험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서울의 생동감 있는 거리와 수지님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식사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회의적인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는 여러 나라의 여행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의 한국 여권을 본 다른 분들께서 저에게 한국에서의 삶이 어떤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한국이 엄격하고 재미없을 줄 알았지만 이곳에서 따뜻한 환영과 진심 어린 문화를 만나고 나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그분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큰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사와 사진을 통해 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축제의 화려함, 이웃들의 다정한 모습,
그리고 가족 간의 굳건한 유대감이 제 글 속에 담겼습니다. 저의 기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여러 연령층의 독자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모험이 가득한 삶 속에서 저는 점점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한국의 일원이 되어 매일이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시장, 번화한 거리, 그리고 제 동네 곳곳에서 항상 웃는 얼굴들을 마주칩니다. 낯선 사람이 도움을 주거나 한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거나 어르신께서 정중하게 인사해주는 모든 순간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지도상의 한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진정한 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 모험과 배움을 담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프랑스, 일본,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움과 강점을 비교했습니다. 프랑스는 예술과 낭만을, 일본은 엄격함과 혁신을 자랑하지만 한국은 특별한 마법 같은 매력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서로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으며 공동체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지님과 저는 자주 시골로 여행을 떠납니다. 작은 마을에서 저는 농부들이 땅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지내는 가족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사람들과의 끈끈한 유대가 한국을 더욱 따뜻하고 환영하는 곳으로 만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생님, 의사, 사업가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 그들 모두가 고향을 깊이 사랑하며 존중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미소가 제 마음에 큰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서울 거리가 부드럽게 불빛에 물들던 때 수지님과 저는 한적한 강가에 앉아 미래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부드러운 물결 소리, 근처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그리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희망과 기쁨으로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 평화로운 순간, 저는 예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대신 한국은 꿈과 노력, 그리고 서로를 깊이 배려하는 나라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여기서 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한국이 제게 새로운 집을 주었고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수지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있더라도 곧 서로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와닿아 하나 된 가족과 희망의 메시지가 제 삶에 자리 잡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자로서 매일 희망, 단합, 그리고 자부심이 담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친구와 배움, 그리고 열린 마음을 통해 가장 행복한 시민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제 기사는 많은 분들에게 한국을 방문하고 그 문화에 대해 배우며 때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멋진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매일의 한국 생활은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따뜻한 친절과 작은 기쁨, 그리고 서로 돕고 하나 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저에게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 그리고 꿈과 문화, 공동체가 어우러진 소중한 보금자리임을 확신합니다.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한국의 사랑과 단합의 정신이 언제나 제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